브레이크 밟지 마시고. 무서워. 나 이런 얘기 어서 들어본 것 같아.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이 얘기 어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안정감이 뭐가 안정감 있어. 아니 저기 벽인데 바닥에 꼬라 박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목카 김한용입니다. 저 지금 어디 나와 있는 것 같으세요? 해외에 나와 있는 것 같죠? 저런 풍경에다가 이런 브롱코를 세워놓으니까 완전 미국 같아요. 그냥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그런 이유는 저 배경도 있겠지만 이 브롱코가 워낙 이국적으로 정말 독특하게 생겨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외관을 봤을 때는 그냥 딱 미국적인 자동차로 느껴지는데, 야, 한국 도로에서 어떤 느낌이 들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차입니다. 이 차 오늘 시승하면서 오프로드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온로드 시승하고는 또 달라요. 오프로드 시승을 해야 제대로 시승이죠. 다른 차면 모르겠는데 이 차는 야생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로드에서 타봐야죠. 귀여운 외관을 가지고서 오프로드에서 또 얼마나 잘 달리게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외관 여러 번 보셨죠? 지난 영상 보시면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 영상 말고도 우리가 이 차에서 몇 가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프로드에 가장 적합하게 생긴 자동차냐 라는 거죠. 가로 폭이 1930, 세로로도 1930.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정사각형의 자동차입니다. 묘하게 귀엽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프로드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폭이 지나치게 넓으면 안 돼요. 바퀴의 폭도 너무 넓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휠도 너무 커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그만큼 오프로드에 적합하게 잘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로드적인 느낌이 드는 것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일단 이 휠하우스 부분을 덮어주는 머드 가드 같은 것들이 별도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여기에 사실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막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밖으로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런 데에 막 들이받겠죠. 상대적으로 이 바퀴가 차체에 비해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구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차체가 밖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오프로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막 기울어지잖아요. 이 가장자리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어요. 차체가 긁혀서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바퀴는 어쨌든 넓으면 넓을수록 좋기 때문에 바퀴를 차체보다 더 밖으로 빼고 머드 가드 같은 커버를 둬서 그 바퀴가 튀어나오면서도 이 차체에는 손상을 시키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차는 레고 같아요. 조립식 같은 그런 자동차입니다. 천장, 뒤 모든 것들을 다 뗄 수 있고 재밌죠. 그리고 이 안에도 모두 다 조립식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 막 갖다 붙인다니까. 지난번 영상 보시면 조금 더 나오는데, 온갖 것들을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는 거, 이 오프로드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꼭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딱 열고 여기서 이제 이야 하면서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이렇게 뚜껑을 열 수가 없고요. 루프렉까지 붙어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걸 뜯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네요.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오프로드에서는 다 열면 안 되죠. 오프로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브롱코는 이거지. 컬러도 딱 사실 이 컬러가 맞는 것 같아. 무슨 컬러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다. 그냥 모카색. 브롱코 하면 모카죠. Nope. 사실 번호판 어디다 붙이나, 번호판이 이게 굉장히 많이 해치겠다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붙여보니까 좋은데요. 이게 한국 도로를 다니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이 차가 캠핑카로 딱 어울리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야외에 잘 어울리냐, 이런 오프로드를 달리는데 잘 어울리냐,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차 외관만 봐서는 알 수 없겠죠. 사실 온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의 진가는 오프로드에서 나타나니까요. 자, 이제 이 차 실제로 오프로드를 중해보면서 어떤 차인지 좀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브롱코 엔진 소리를 지금 처음 들었는데, 엔진 소리가 부두부두부두부두부두 이러네요. 야, 이게 브롱코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귀여운 차인데 타보면은 부렁부렁 이래서 브롱코인가? 이게 굉장히 야생마 같은 자동차라던데, 정말 야생마 같은지 한번 지승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면 출발인 거 아시죠? 근데 N을 넣고 포 하이에서 포 로우로 이렇게 바꿔 봅니다. 근데 포 A를 해도 돼요. 오프로드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A로 해놓으면 알아서 다양한 오프로드 주행 조건에 맞게끔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고트 모드라고 있잖아요. 고스 오버 애니 트레인. 여기서 에코를 넣고 싶진 않잖아. 약간 에코는 싫어. 스포츠, 스포츠는 스포츠인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 스포츠가 이 스포츠가 아니지. 미끄러운 길, 기능 비포장길로 하면 4H로 바뀌네요. 미끄러운 길로 하면 4A로 바뀌고요. 4L로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락도 하도록 할게요. 센터락 후륜락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트랙션 컨트롤도 꺼지죠. 이 자동으로 여러 가지들이 다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없는 거,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차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 센터락 기능도 있어요. 지금 전방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져요. 전방 카메라가 비치는데 이 장면만 봐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뒷바퀴가 뜰 것 같은데 묘하게 뜨진 않고, 이야, 저게 저 정도. 지금 휠 트래블이 엄청 커요. 좌우로 엄청나게 많이 꺾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도 바퀴가 어떻게든 바닥을 짚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공중에 훅 뜨는 것이 더 터프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중에 바퀴가 뜨면 이게 뭐 되게 좋은 오프로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상황에서건 바닥을 터치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저 넘어지는 건가요? 이러다가 와, 이야, 이게 괜찮구나. 이래도 안 넘어지는구나. 대단합니다. 자, 이제 머드 코스로 가겠어요. 이게 자신감이 넘치네요. 이거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길이. 야, 마음이 탁 놓이는 게, 그게 또 이 브론코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오프로드를 내가 올 일이 과연 있었을까? 브론코를 타고서 이런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이렇게 확인받고 나니까 그냥 거침없이 갈 수. 오, 저렇게 가는 거야? 이야, 이게 무슨 배야? 모터보트입니까? 이야,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오늘 시승 코스 짜신 분이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포드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를 막 부셔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신 것 같습니다. 오, 이래도 되는 건가?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야, 진짜 저분은 또 왜 저렇게 빨리 가? 이래도 되나? 모니터 이렇게 크면 뭘 쓰려고 이렇게 큰 거야? 했는데 이게 거의 앞을 보는 유리창 같습니다. 오프로드 갈 때는 이게 정말 축복이네요. 외부는 막 되게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천천히 이제 승차감을 느끼시면서. 여기서 승차감을 논한다고요? 오프로드 차량들에 비해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 차가. 인스트럭터 분이 오프로드 선수시죠? 네네. 그래서 선수시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차들을 경험해 보셨는데, 그 경험상 이 차는 굉장히 오프로드 승차감이 좋은 차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네요. 자, 원페달 주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페달 주행 딱 셋 누르고요. 그럼 2km로 주행을 합니다. 힐 디센트 컨트롤하고 아주 비슷한 기능이긴 한데, 힐 디센트 컨트롤하고는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속도 하고 감속도 하고 그냥 평지에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야, 이것도 모니터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야, 좋구나. 제가 지금 페달을 밟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카메라 떨어졌어요. 너무 험로라서 카메라가 지금 떨어졌는데, 네, 그래도 보이시죠? 이런 내리막. 전파 센서가 지금 충돌한다고 앞에 센서가 지금 작동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삐 소리 났어요. 야, 문제 없군요. 대단합니다.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그냥 평소 주행하듯이 갈 수 있고요. 페달에서 발을 떼면 감속이 됩니다. 마치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처럼 그렇게 원페달 드라이빙이 되죠. 근데 이게 오프로드를 만나니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을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발이 뜨는 기능, 그런 경우가 없이 언제든지 브레이크, 가속 페달을 옮기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가속하거나 조금 더 떼서 조금 감속하거나 조금 더 가속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수시로 무단으로 쭉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오프로드 주행에 아주 탁월한 그런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후륜 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M 모드를 한번 바꿔보실까요? M이요? 네. 여기서 M2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단 출발을 하나요? 네. 2단 출발을 하게 되면 뭐 미끄러운 길이나 뭐 모래나 이런 데서 출발할 때 파고들지 않아서 좀 좋겠네요. 네. 토크를 좀 덜 전달해서 눈길 주행이나 이럴 때도 이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네. A코스 끝나고 좀 쉬었다가 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사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오프로드 코스를 짤 때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뭘 이렇게 만들어서 딱 정해진 대로 가는데, 지금 미국 자동차 회사니까 야, 그게 무슨 오프로드야,
진짜 오프로드로 가야지 라면서 이렇게 산으로 우리를 던져놓고 있습니다. 절벽인데? 절벽인데요? 저걸 저렇게 가야 된다고?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경사 한 20도 정도 나오게. 20도? 네. 올라가나요? 네. 출발하십시오. RPM 한 3,000에서 3,000 사이.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은가? 네,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라고 지금. 네, 아니, 빨리 가고 있어요. 사실 디젤 엔진은 좀 낮은 RPM에서 토크를 이용해서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고, 가솔린 엔진은 그거보다 RPM을 높게 쓰니까 온로드에서 주행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냥 아랑곳 않고 왕 가니까 요거 되게 기분이 묘한데요. 오프로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디젤이 더 다루기 쉽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할 것 같은데, 약간 박진감이라든지 이런 찌릿찌릿한 이런 느낌이라면 가솔린도 나름 괜찮은데요. 카메라가 지금 힘들어합니다. 막 포커스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지금 보통 G바겐 같은 경우에 그 서큘레이션 볼 타입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오프로드에서 이렇게 중간에 끼우면 중간에 바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못 밟았을 때 그때 핸들이 팩 돌면서 그러면서 손가락이 다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G바겐이나 이런 차들은 서큘레이션 볼 타입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어서 이 피드백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타입을 쓴 차들은 사실 오프로드에서 나름대로 좋은 장점이 있죠. 근데 온로드에서 주행을 해보면 야, 이게 스티어링 휠이 이게 요즘의 스티어링 휠이 맞나? 이게 뭔가 피드백이 너무 없고 너무 차가 둔하게 느껴져,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렉 앤 피니언을 사용하고 있어서 피드백도 굉장히 즉각적이고 굉장히 빠릿빠릿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 저거, 야, 28도. 28도. 그다음에 RPM 4,000. RPM 4,000으로 맞추라고. 잠깐, 산에서 RPM을 4,000으로, 올라갑니다. 산에서 RPM을 4,000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되나? 우측으로. 더 밟으세요. 더. 그렇죠. 우측으로. 진짜. 됐습니다. 천천히. 씨. 아, 이게 뭐야. 세상에, 이게 무슨.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게 승차감이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 부드럽고, 그리고 사운드도 뭐 굉장히 거친 사운드를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차분한 사운드가 나서 이게 뭐 오프로드를 이렇게 편하게 다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부터 속도를 이걸로 한번 맞춰 볼게요. 셋 버튼 한번 누르면 네, 속도를 이렇게 세팅해서 고속도로 갑니다. 이 오프로드에서 쓸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어디 뭐 산 꼭대기까지 간다고 할 때 한 30분 1시간을 그냥 꾸준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크루즈 컨트롤이 필요하죠. 계속 막 민감하게 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피치 앤 롤을 계속 보면서 가고 있는데 내리막은 지금 28도 정도 되는 길을 아까 갔는데, 어떤 분들은 아마 아니 무슨 나는 28% 맨날 가는데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사실 퍼센트랑 또 다르죠. 퍼센트는 45도를 100으로 놓고서 몇 퍼센트다 라는 거고요. 28도 도로는 사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거 천장 열고 다녀야죠. 그래서 이 자연, 이 나무가 이렇게 샥 지나가는 거, 이 자연과 하나 된 그런 느낌을 딱 느껴줘야 되는데 오늘 시승 좀 아쉽네. 그냥 사실 요거 열기만 하면 탁 열리거든요. 아마 이게 내 차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런 상황에서 뚜껑 열어야지. 아니, 이런 도로를 몇 킬로로 달리시는 거예요? 5030의 나라에서 지금 30km 넘는 속도로 이런 도로를 달리게 되네요. 누가 신고하진 않겠죠? 신고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네. 그치, 사실 오프로드를 간다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물길도 가고 절벽도 가고 도랑도 가고 온갖 곳을 가잖아요. 잘못하면은 차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 수없이 있는데, 지금 시승 코스에도 잘못하면 여기 절벽이에요. 근데 이 카메라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탁월하게 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좋은데, 진짜 본격 오프로더이기 때문에 이 차는 휠 베이스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리고 폭이 사실 1930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 휠 커버의 사이즈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폭이 굉장히 좁은 차고, 오프로더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차 폭이 조금 작고 핸들 돌렸을 때 짧은 회전 반경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또 큰 장점이죠. 게다가 그것도 회전 반경이 난 부족해 라고 하면
그러면 트레일 턴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륜구동을 써야 되기 때문에 후륜 락을 해야 돼서 쓰지 못하지만 조금 이따가 트레일 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알고 계시죠? 센터 디퍼런셜 락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회전 반경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지금 커진 게 이거다. 이거보다 회전 반경 실제로는 더 짧다. 나중에 온로드 시승하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기는 날인데 뭐가 이게 시승이 아니야. 그냥 기자들을 즐기게 해주는 거지. 이게 무슨 의도로 이런 시승을 만들었죠? 아, 참 포드 알 수가 없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포드 시승차 싸게 나오면 절대 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날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안 팔죠. 오늘 나온 시승차는 파는 차가 아니고 마케팅용으로 쓰는 차라고 합니다. 되게 죄송스러운 게 뒷좌석에 있는 저희 PD님이 지금 안전벨트에서 딱딱딱 소리가 나요. 안전벨트 이렇게 걸리면 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계속 나고 있어요. 이건 뭐 그냥 오프로드 롤러코스터 같아요. 브론코는 아주 독특한 자동차잖아요. 요즘 들어서도 브론코를 아마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 브론코도 사실 많은 사람들의 로망 같은 거였던 이유가 이 차를 막 뚝딱뚝딱 뜯어서 여러 가지로 고쳤어요. 브론코의 뭐 베리어블이랄까 이런 다양한 조합들이 굉장히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브론코는 그런 것들을 아주 더 현대적으로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차가 레고 같아. 차 천장을 뜯는 거나 뭐 여기저기를 뜯는 거나. 저 앞에 바퀴 봐. 뒷바퀴가 딱 고정돼서 저렇게 된다고? 야, 대단한데요. 트레일 턴이라는 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와, 세상에 드디어 이 기회가 오네요. 제가 보니까 여기 인스트럭터 분과 이 전문가 분들이 저희 기자들의 운전 실력을 너무 믿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중에 몇 명은 여기서 다 자빠져서 저기로 떨어질 거예요. 턴. 아주 희한하네. 회전 반경이 엄청 좁아지네요. 네. 이야, 오른쪽 바퀴를 그냥 이게 뭐야? 핸들 풀어주시고. 이야, 거의 탱크턴 비슷하게 하네요. 네. 이야, 세상에. 와, 진짜 신기하네. 트레일 턴이라는 건 뭐냐면 거의 90도를 꺾고 싶구만. 그러면 안쪽 바퀴를 제동을 딱 해서 이쪽 브레이크가 걸리면 바깥쪽에만 힘을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그러면서 바깥쪽에만 바퀴를 돌려주니까 이게 핸들이 꺾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각도로 이렇게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거의 제자리에서 꺾이듯이 꺾입니다. 사실 이거는 온로드에선 쓸 일이 거의 없겠죠. 근데 오프로드 주행할 때 저런 산길이 나타나면 이게 핸들을 끝까지 돌려도 부족하잖아. 왔다 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한 큐에 탁 돌릴 수 있는 거죠. 멋집니다. 훌륭해요. 제대로 알고 계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된다고. 이렇게 착 하면 당연히 박을 것 같지만 안 박아. 야, 이게 된다고? 야, 좋네. 이거 좋네. 야,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좋아. 아주 즐거운 시승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내고 터프한 길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길들도 문제없이 이렇게 해내는 걸 보니까 정말 브론코 모든 곳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던 차고 이 차를 사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 역시 했던 차인데 지금 오프로드 시승을 했고요.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온로드 시승까지 해볼 텐데요. 그거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도망가신 거 아니에요? 아유, 왜 도망가세요? 홍보를 하셔야지. 도망가시면 어떡해요? 홍보할 시간 바로 여기서 10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소 말하던 대로 해요. 귀여운 척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뉴스투데이 노예리 기자입니다. 저희가 시승기 C커브 채널을 론칭을 했는데요.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훌륭해요.